네. 78회 평가 문제까지 찾아보셨는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우리 기출문제는 여기 78회가 끝이고요. 제 3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기출문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에서 추려가지고 만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1, 2, 3회까지 있는데요.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만 FAT 1급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이번 주까지만.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교재상으로서는 더 이상 해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TAT 2급 교재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일 날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기출 문제를 다시 해볼 때는 집에 백데이터를 다시 설치해가지고 네, 앞에서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1회의 이론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25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일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으면요. 24년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2년간의 감가상각비를 더해야 되겠네요. 음, 자, 취득원가는 1,000만 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50만 원. 그런데 감가상각 방법을 보니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나 내용연수를 이용하지 않죠? 정률법의 감가상각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메모장을 통해서 한번 써드려 보면은요. 율을 이렇게 쓰나요? 미상각 잔액이라고 부릅니다. 미상각 잔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이렇게만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24년도 거 1년치 계산을 먼저 해야죠. 1,000만 원에 취득했고 미상각 잔액은 1,000만 원이 돼요. 24년도는. 정률은 상각률이 28%입니다. 곱하기 28% 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그러면 280만 원이죠? 그리고 한 번 더 해야죠. 2025년도에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 미상각 잔액은 1,000만 원에서 280을 빼야 되죠. 72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28%. 2016 000이네요. 이 두 금액을 더하면 이 두 금액을 더하면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4,8
816,000.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자, 정률법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주로 정액법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정률법도 이렇게 가끔 나오니까요. 취득금액에다가 정률만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 2번.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 등식을 우리는 회계 등식이라고도 부르고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도 합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다음 2번. 분계 및 전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산표를 작성한다. 네, 우리 시산표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능 하면은 자가 검증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하면은요, 손익계산서 개정, 재무상태표 개정, 다시 말해서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와 잔액을 비교해 주거든요.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가검증 기능이라고 그래요. 네, 2번 맞았습니다. 다음 3번. 수익과 비용 계정 잔액은 회계 기말의 집합손익 계정에 대체시킨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결산하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누를 때 바로 이 작업이 일어나죠. 수익은 손익의 대변으로, 비용은 손익의 차변으로 집합을 시키죠. 그래서 이걸 집합손익계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손익계정이라고도 부릅니다. 맞았고 4번.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계정은 장부가 마감되는 잔액이 없어지는 계정으로 임시계정이라고 한다.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계정이 뭐죠? 자산, 부채, 자본이죠. 잔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시켜 갑니다. 차기 2월로 마감하죠. 차기 2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잔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없어집니다. 마감하면, 장부 마감하면 없어져요. 하지만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은 없어지지 않고 차기로 이월시킨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답이 4번이 됩니다. 다음 3번.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초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4년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주당 2만 2천 원을 됩니다. 그러면 한 주당 2천 원씩 평가했겠죠? 작년 말에. 그리고 25년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주당 18,000원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올해 25년 12월 31일에 다시 평가해 줍니다. 가격이 4,000원 하락한 거에 대해서. 자, 이럴 때 질문이 뭔가요? 주식회사 한공이 A사 주식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하고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 각각 25년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뭘 질문했는지 알 것 같죠? 자, 우리가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조건으로 분류하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과 차이점이 여기서 질문한 거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25년도에 한 일은 뭐예요? 25년도 결산일에 시장 가치로 평가한 것밖에 한 일이 없죠. 그건
이 주식의 평가 이익을, 아니, 여기서는 손실이겠네요. 예, 요 22,000원짜리가 전기 결산 때는 22,000원이었어요. 근데 18,000원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식의 평가 손실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요 사실을 아닙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자본의 개념 과목을 암기할 때 기타 고갈 손익 누계액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개념 과목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할 때 손실이나 이익이 나잖아요. 그거는 손익 계정으로 안 갑니다. 자본이에요.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면 25년 당기 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왜? 거래 결합이 어떻게 되냐면 자산 감소, 자본 감소예요. 자산 감소, 자본 감소. 이 매도 가능 증권의 분계 어떻게 하느냐면 4,000원, 한 주당 4,000원 떨어졌잖아요. 네, 매도 가능 증권의 분계는 4,000원만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전기에 2,000원 올랐다가 4,00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00원 오른 거 상계하고 2,000원 떨어진 것만 회계 처리해요. 왜냐하면 손익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2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계가 2,000원만, 이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차변에 매도 반응증권 평가 손실 2,000원씩 100주니까 20만 원이 되겠네요. 대변에 매도 반응증권 4,000원 떨어지니까 40만 원이죠. 그 20만 원은 어떻게 정리해요? 전기에 한 주당 2,000원씩 가격 오른 거 있죠? 이거를 상계시켜요. 빨간 글씨로 써볼게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평가 이익 2,000원 20만 원 발생한 거 있죠? 그거를 상계를 시킵니다. 사변의 개정 과목이 두 개예요.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를 말하면 이것도 자본이고 이것도 자본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자본이 차변에 오면 뭐죠? 자본 감소죠. 자, 매도하는 증권. 투자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 갔습니다. 자산 감소죠. 보시면 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분계가 25년 결산 때 수동 결산으로 해야 하는 분계예요. 매도하는 증권의 평가. 이렇게 분계하는 거. 우리가 이거에 근거해서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되었다면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죠. 1번 아니면 3번.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해마다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이 그때 회계연도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면 24년도는 24년도에 반영하고 끝. 그러면 25년도는 25년도에 반영해버리면 돼요. 자, 25년도는 4,000원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4,000원 하락했어요. 4,000원씩 100주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40만원. 4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40만원.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자산 감소, 차변에 오는 이 단기 매매 조건 평가 손실이니까 이게 비용 발생이죠. 이 비용 발생, 이것 때문에 손익에 40만 원 영향이 있게 됩니다.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죠. 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1번이죠.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때는 40만 원 뭐가 감소해요? 단기 순이익에서 감소합니다. 네. 자, 이 3번 문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 매도가능 요건으로 분류했을 때와 단기 매매 요건으로 분류했을 때 자산을 평가하는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다음 4번을 보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갑상품의 4월 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이랬습니다. 어, 장부가 있고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을 알아야 되고 매출 원가를 알아서 빼주면 되는 거죠. 매출액은 여기에 7만 5천 원을 알려줬습니다. 4월의 매출. 수량이 300개. 이 300개의 원가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습니다. 장부가 선입선출로 잘 기장이 돼 있죠? 4월 1일부터 날짜 순서대로. 자, 26일 날 300개를 판매했는데 이거의 원가를 장부를 보고 계산할 수가 있죠. 자, 먼저 2월 된 거 200개. 이게 원가에 반영됐죠? 그 다음에 12일 날에서 100개만 반영이 됩니다. 100개만. 300개니까. 그러면 200개의 가격은 2만 원이에요. 그럼 100개의 가격은 얼마냐? 단가가 200원짜리네요. 곱하기 하면 이것도 2만 원이네요. 그죠? 예. 그럼 원가는 요 2만 원과 여기 2만 원. 4만 원이란 얘기죠. 예. 매출액 7만 5천 원에서 마이너스 4만 원. 그게 매출 총이익이죠? 3만 5천 원이다. 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시면요. 다음 각 거래 후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나타날 개념 과목으로 옳은 것은 네, 분계 문제군요. 가번의 차변은 뭔지 한번 봅시다.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의 현금이죠. 입금조표니까. 예, 차변의 현금. 나번은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퇴사 현재 퇴직금의 충당 부채 잔액은 500만 원으로 충분하네요. 네, 퇴직금 지급할 때는 부채 감소가 차변에 오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차변에 와서 40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래처에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오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네, 그래서 가번의 차변은 현금이고 나번의 차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고 다번의 차변은 매출금입니다. 그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군요. 어렵지 않은 거고요. 6번 다음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예세요. 직원의 가족 동반 야유회비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는 거 적절하죠.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 학원 지원비는 교육훈련비로 회계 처리한다. 적당하죠?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은 접대비, 가로 열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한다. 맞죠?
4번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왜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니죠. 예수금은 종업원 부담분 원천 징수한 것입니다. 보통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7번을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은 결산회계 처리 누락이 25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냈습니다. 자, 이걸 누락했다는 거예요. 어떤 회계 처리를 누락했는지 알아야 되죠. 주식회사한국이 25년 11월 1일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 2천만 원이고 연이율이 3%군요. 자, 예금을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이자가 계산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계상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은 경과가 몇 달치냐? 월할로 계산해 줘야 돼요. 여기 월할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11월, 12월 두 달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예금에 대한 두 달치 이자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2천만 원 곱하기 이자율 3% 곱하기 두 달 나누기 12달. 이만큼 당기순이익을 빼먹게, 당기순이익을 과소하고 과소 계상했겠네요. 그죠? 금액은 얼마 나오나요? 3% 곱하기 나누기 10만 원 나와요. 네, 10만 원 나와요. 10만 원 과소. 분기로 말하면 이걸 빼먹은 거예요. 차변의 미수 수익 1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10만 원. 수익의 예상을 누락시킨 거. 수익을 10만 원어치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과소하게 나온다.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자, 면세 사업자죠. 예. 우리 사업자 중에 부가세 신고 의무 없는 자는 면세 사업자뿐입니다. 예. 뭐 간이 사업자, 일반 과세자, 또 수출을 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 다 신고해야 돼요. 면세 사업자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부부.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거. 공급 시기 시험에 참 잘 물어요. 현금 판매,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는 가공의 경우. 이것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가공 완료되는 때 아닙니다. 세 번째.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의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이 바로 장기할부. 그 다음에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계속적 공급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완료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도 장기할부 조건과 똑같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이 25년째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매입세액이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여기서 고르면 되겠죠. 11인승 승합차는요, 승용차가 아닙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개별 소비세 관련된 거, 공제 못 받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습니다. 네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역시 공제 안 되죠. 답은 2번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1회 문제 모의고사 풀면서 좀 우리가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게 1번에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문제가 출제된 점. 그리고 3번에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와 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기말 자산 평가에 관련된 회계 처리 이 문제, 예, 가좀 그 앞에 기출 문제에서 많이는 안 봤던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예,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알았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드림전자를 놓고 인해 가지고 실무 수행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교시까지죠? 아니, 오늘은 5시까지죠, 수업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